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오늘 미국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 별로 제가 싫어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지금 정치, 탄핵, 트럼프 탄핵 문제가 지금 가장 시끄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끄럽죠? 미국도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뉴스만 트면요, 여기는 땡트 뉴스입니다. 한국도 옛날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한국도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런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지금 트럼프 얘기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의 그 트럼프 탄핵 전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년 재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탄핵 전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워낙에 이 주요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그 불리하게 지금 트럼프를 지금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거는 뭐 유권자들에게 손에 달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드러난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그 트럼프와 함께 일했던 그 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물론 CNN은 좀 진보적입니다만은 반 트럼프죠. 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트럼프는 탄핵되기 전에 사임할 것이다. 아니면은 뭔가 모종의 딜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이 양반이 이제 트럼프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스타일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탄핵 얘기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하도 떠드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또 분위기도 좀 뭐 트럼프한테 불리해요. 팍스 뉴스니까 말이에요. 팍스는 친 트럼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했는데 이 반이 넘었습니다. 대통령 트럼프가 탄핵이 되고 또 파면까지 돼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뭐 40%입니다만은 이렇게 가원수가 넘었다 하는 것은 트럼프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어젠가요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또 트럼프에 대해서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죠.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 불리하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트럼프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 탄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두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도 떠들어대니까요. 주류 언론들이. 사실 트럼프는 이런 대통령 참 드물죠. 취임하자마자 탄핵 얘기가 나와가지고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그게 좀 뭐 유야무야 됐죠. 이번 우크라이나 탄핵 참 3년 내내 지금 이제 탄핵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민주당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죠. 뭐 그렇지만 탄핵이 될 가능성은 글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설사 하원에서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뭐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힘듭니다. 상원에서는 또 공화당이 세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빌 클린턴이 루윈스키 스캔들 때문에 탄핵을 받았는데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탄핵 얘기하면요. 잘못하다가는 역풍 맞습니다. 역풍.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승부수를 걸었는데 과연 탄핵이 되면 자기들 뭐 내년 선거가 또 유리해질 것이고요. 탄핵이 안 되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 역풍만 맞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분위기는 말이죠. 트럼프가 좀 불리합니다. 지금 뭐 전국적인 지지도도 그렇고요. 보면 미국에서는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경합주인데요. 경합주는 상당히 그 2%보다 적은 2% 미만의 어떤 그런 비율, 그러니까 득표율로 이제 결정나는 그런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친공화당 주가 있고요. 친민주당 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선거를 할 때마다 항상 공화당 찍습니다. 그런 데는 선거 유세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찍을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는 것은 경합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판이 나거든요. 지난 2016년에서는 6개의 주가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2% 미만이었습니다. 특히나 위스콘신 주가 0.77%였습니다. 0.77%로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있어요. 그게 아마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6개 주에서 트럼프는 4개를 가져갔고 힐러리는 2개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경합주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인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가장 보고 있는 주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스콘신 주예요. 10석밖에 안 됩니다. 선거인단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위스콘신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어떤 후보가 나와도 3명, 빅3가 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그 다음에 샌더스, 그 다음에 워런. 이 3명이 가상으로 이제 대결을 해봤는데 다 졌어요. 그것도 팍스 뉴스가 그게 조사한 겁니다. 가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9%나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불리합니다.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 선거는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누구나 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뒤집혔지 않습니까? 몰라요. 여론조사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믿는 구석이 있지만 트럼프도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지 얼마 전에 미네소타에 갔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아주 근소하게 힐러리한테 졌거든요. 이번에 2020년에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경합주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 주를 아마 공략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요. 그 전에 대통령 트럼프가 또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같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경합주가 이제 선거판을 좌우할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가 약간 불리하다. 그러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